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주가지수입니다만 코스피 4,000포인트 언제 정도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코스피 4,000 그런데 조금 어렵긴 어렵죠.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작년과 올해를 보내면서 주식시장의 체력을 갉아먹은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규 상장, 공모주가 정말 엄청나게 작년과 올해 쏟아졌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체력이 뚝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조절하면 코스피 4,000포인트도 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오늘 증시토크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오늘 어떻게 보면 진지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한국 증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작년에 3,000포인트대에 있었다가 지금 2,400포인트에도 못 미치는 지수대에 있다 보니 이제 3,000포인트는 요원한 그러한 숫자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 작년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요. 4,000포인트도 눈앞에 다다를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지 않았습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요. 한 2007년?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주가지수 3,000포인트는 꿈에 그리던 숫자였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꾸준히 우상향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꾸준히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졌으니 주가지수가 하락하거나 또는 횡보를 오래 하거나 그러기가 어려웠던 것이에요. 밑에서 이렇게 밸류에이션, 시장 가치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주가지수 3,000포인트를 우리가 일시적으로라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화면상에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요, 한국 코스피 시장의 시장 BPS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 PBR 1 멀티플 레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시장 PBR 레벨은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코스피 4,000포인트, 이거 시간 문제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화살표가 있죠. 뭔가 좀 암울한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이 시기 보시게 되면은 시장 BPS가 이렇게 눌린 시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IMF 사태 그리고 닷컴 버블 붕괴 등과 같은 좀 기업 가치가 깎일 수밖에 없는 시기에는 시장 BPS가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한편 보게 되면요. 2021년과 22년,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갑자기 고개를 팍 숙였습니다. 조금 생뚱맞지 않은가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좀 가파르게 올라주길 바랐는데 뭔가 이전에 비해서는 상승 각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선 시장의 과도한 공모가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초 사이에 극고평가된, 극단적으로 고평가된 공모주들이 연이어 상장하고,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 뭐라고 불렀습니까? 공룡급 IPO, 공룡급 공모주, 이러한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좀 큰 회사들이 어떤 사업부가 좀 돈이 된다 싶으면 얘네들을 스핀오프 해가지고 물적 분할한 다음에 잠깐 저기 숨어 있어 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상장을 시켜서 기존 주주들 뒤통수 뻑 치고 상장시키죠. 상장시킬 때 제값으로 상장합니까? 매우 비싼 가격을 받겠다면서 버블 만든 다음에 상장시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수준이죠. 급기야
작년과 올해 사이에 이러한 증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뭐냐? 지금 화면상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2018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일단 파란색 막대 도표는 평균 상장 시총입니다. 예. 평균 상장 시총. 자, 좌측을 봐주시면 되고요. 평균 상장 시총이니까 이게 한 종목이 상장했을 때 시가총액,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한 5천억 원 내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해서 보게 되면 이게 껑충 뛰어가지고 8천억, 뭐 조 단위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평균치고 막대 도표는. 그리고 여기 노란색 그 곡선을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상장 시가총액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IPO나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거예요. 자, 2018년에 55조 수준이었어요. 자, 요것도 자세히 보면요. 2018년 상반기에 집중돼 있고 하반기에는 또 없어. 2018년 상반기엔 뭐예요? 주가 지수가 2,500까지 가고 그때 당시 분위기가 훈훈했을 때입니다. 참 얄궂죠. 시장이 좋을 땐 상장 과정 창창창창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9년, 20년 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예, 상장을 좀 덜 했어요. 그 결과 상장 시가총액 합계는 2019년에 33조, 2020년에는 26조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 예. 2020년 시장 좋았는데 왜 저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증시가 일시적으로 폭락하면서 모든 IPO가 일단은 유보되었죠. 그러다 보니 저때 당신 소수의 공룡주들이 IPO 했는데 와 이게 대박이 난 거야. 예. 따상 따따따상 뭐 이런 얘기 예, 2020년부터 등장했죠. 그리고 2021년에 정말 공룡급 종목들이 예, 연이어 상장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에 열을 올렸죠. 예. 그래서 증권사 객장이 마비가 될 정도였고, 심지어는 증권사 서버가 펑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저도 조금, 예, 그 서버 부담에, 예, 일익을 조금 넣습니다. 예. 한 몇 번 해봤어요. 예.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신규 공모주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초대형 공룡주들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상장한 시가총액 124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이 2,000조 원대 초반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한 5%? 예?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올해도 87조에 이르는데 이 중에 80%가 자 1월에 집중됩니다. 올해 1월에. 뭔지 아시죠? 예, 종목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 종목이 상장하면서 자 우리나라 시장 BPS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이렇게 과도한 상장으로 인해서 유동성도 흡수되었을 뿐만 아니고 증시 체력 그리고 밸류에이션 예, 부담을 크게 높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허무하게 체력이 뚝 떨어지면서 예. 좀 제법 많이 밀리기도 하고 올라가려고 하면 체력이 좀 한계에 부딪히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하면 신규 IPO를 만약에 조절한다. 앞서서 표에서 봤을 때 뭐 작년에 124조, 올해 87조의 시가총액이 상장되었는데 이거를 예년 수준으로 뭐 한 30조, 40조 요 정도 수준으로 조절을 한다면 부담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해 보면요. 시장 좋을 때 저렇게 막 상장을 해요. 막 상장을 해서 체력 다 빼먹고 체력이 다 빼먹으니까 체력 상승장에선 그래 버티지만 약세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확 주저앉는 증시 상황이 반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 IPO를 조절한다면 코스피 시장 4,000포인트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좋은 종목은 상장해야지. 뭐 좋은 종목 많이 나오면 상장도 많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상장하면 예, 모두가 힘들어지고 가난해집니다. 예, 이거 옛날에 무슨 출산 뭐 포스터 홍보 그거 같아요. 뭐 무턱대고 나타나 보면 뭐 저거 옛날에 있었죠. 예, 그런 거. 예, 아무튼 그런 게 있죠. 예. 자, 그런데 예, 무턱대고 상장하면 주식시장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봐주세요. 예, 뭐냐? 지금 화면상의 왼편은 코스피 시장의 예, 시장 BPS고요. 오른쪽은 코스닥 시장의 시장 BPS 추인데, 자, 요건 이제 91년부터니까 여기 기준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99년, 여기 99년 이렇게 있죠. 자, 보시게 되면요,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했어요. 예. 그런데 코스닥 시장은 아직도 뭐 한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도 9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2000년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뭐를? 시장 BPS 수준을.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코스피 시장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 무더기 상장이 있어서 그렇지 원래 좀 상장이 드물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최근이 문제였던 것이죠. 네, 뭐 그래도 가끔씩 얄밉게 상장이 많을 때가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매년 꾸준히 수십 개의 종목이 상장을 해요. 예, 무턱대고 고평가된 가격으로 상장을 하죠. 생각해보면 코스닥이 뭐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예, 뭐 성장 기업들의 그 일종의 그 상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상장이 많은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다만 그런 무더기 상장이 꾸준히 지속이 되다 보니 시장 밸류에이션이 올라오지 못한 겁니다. 자,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 가려고 한다면은 자, 신규 상장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자, 시가총액 정률제로 하는 것은 어떨까? 예, 뭐를? IPO를. 뭐 시총의 뭐 몇 %만 올해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 회사 계열사 중에 뭐 이렇게 상장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면 좀 안 좋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다사주 소각한 어떤 뭐 모회사 또는 그룹사가 있다 그러면 그래 너희 뭐 한 1,000억 소각했다고? 그러면 한 1,000억 원어치 상장해. 1,000억 원 정도 되는 회사 상장해. 뭐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 어떤 잠재적인 신규 공급도 줄고 예, 그리고 한편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주면 시장에서 예, 실제 매물 자체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증시가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서 코스피 4,000포인트 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건 저희 개인적인 필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좀 불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노력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요즘 보면 어때요? 뭐 어떤 대기업이 물적 분할로 뭐 이렇게 얄밉게 상장하려고 한 거 딱 걸려가지고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일단 우리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눈치는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시장은 계속 진화하고 더 먼 미래에는 주가지수 4,000포인트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의 후원 감사드립니다. 슈퍼땡스를 통해서 응원 주시는 우리 애청자님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증시 토크가 좀 한 해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은 쉬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